앞으로는 이게 35%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내가 100만 원 받으면 35만 원이 국민연금 내야 돼요. 나이대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는 대비해라.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2030이 찾아오면 저는 돌려보내요. 같은 돈을 내고 2배 더 받는 연금이 있다? 이게 진짜 있어요? 이게 젊을 때는 못 느끼지만 진짜 연금 받게 되면 그때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1200이 많은지 적은지는 내가 평생 인생을 살면서 관심도 없어. 근데 받아보니까 연간 1200, 월 100만 원 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제 가서 뭐 얘기해봐야 방법도 없으니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사는 거죠. 지금 이 연금이 개혁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공청회도 열리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네, 공청회도 하고 있고 뭐 연금 네. 개혁 자문위원들도 있어가지고 네네.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정책 결정이 죄송합니다만 교수님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론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지. 사실 진짜 우리가 개정을 하려면 현장의 시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전달하는 사람이 와야지 이론과 실제 경험이 집중이 돼가지고 거기서 좋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법안이나 이런 정책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죠? 제가 그런 걸 잘 대표적인 살아가야 거 되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연금 개혁 관련된 분한테 사적 연금, 개인 스스로 가입하는 연금에 대해서 세제 지원이 너무 약하다. 세제를 좀 완화해서 세금도 줄여주고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딱 얘기했더니 딱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세금 혜택을 주면 이건 부자들에게 유리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부자 감세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금을 보고 있는 잘못된 시각을 단편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완화해주면 부자들에게 유리해져요. 그럼 부자 감세가 돼요. 그럼 부자들이 그 돈 가지고 부동산을 사가지고 점점 더 부동산을 많이 늘리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안 돌아가. 부동산은 묶이는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감세해주면 안 돼. 그런데 연금은 묶이는 자산이 아니라 연금은 쓰는 자산이에요. 주면은 바로 쓰지. 그렇죠. 연금을 가입하는 이유가 뭐야? 나중에 내가 평생 쓰려고, 그렇죠. 소비하려고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요. 자, 연금이야말로 부자들이 가입해야 돼요. 약간 외람되지만 일반 서민이 20, 30만 원짜리 연금 가입해가지고 나중에 1, 20만 원 연금 받아서 쓰는 것이 국가 경제의 소비를 돌리는데 큰 도움이 안 돼. 그런데 부자들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가입해가지고 한 달에 연금을 막 몇천만 원씩 받아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소비가 진작이 돼. 그리고 어쨌든 나오면 써야 되잖아. 어차피 이번 달에도 1,000만 원 받고 다음 달에도 1,000만 원 나올 텐데 죽을 때까지 1,000만 원 나오는데 내가 남겨서 뭐 하겠어요? 목돈을 까먹는다고 아니 근데 생각하면 연금이 그렇게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큰 있어요. 금액이. 그럼 아니 왜 연금 사적 연금은 사적 연금. 사정 개인 연금은 가입 제한이 없어요. 근데 제한이 있다면 세제의 한도가 걸려 있어서 그 이상 가입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세지는 거죠. 근데 그걸 풀어버리면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 연금을 가입하게 되고 그들이 연금을 많이 가입해서 많이 써주면 국가는 경제가 순환하게 되고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나요. 선순환을 하는 시스템이 연금 시스템인데 제도 만든 사람들이 부동산과 연금을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산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요. 연금을 많이 가입할수록 국가는 더 건강해진다. 그걸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 제가 침투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사적 분야에서의 연금이 좀 더 그럼요. 제도 개선이 많이 되면 많이 가입하고 많이 쓰게. 네. 국민연금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네. 국민연금을 해결하지 말고 사적 연금으로 길을 터주면 사람들이 왜 먹고 사는 게 좀 먹고 살만하면 별 불만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사적 연금으로 이미 뭐 한 달에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으면 국민연금 좀 덜 나와도 그래 국가를 위해 좀 기부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자꾸 국민연금 문제가 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사적 연금도 막아버렸어. 더 못하게. 부동산하고 똑같아. 많이 가입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 막아버리니까 결국은 여기도 막아놓고 여기도 안 되니까 결국은 사람들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통계청에서 얘기한 거 2070년이요? 2070년. 네. 한 50년이네요. 얼마 그죠? 안 남았어요. 한국 노년 부양비가 세계 1위를 기록할 거다. 지금은 이제 생산연령 인구 5명에 1명을 부양하는데 네. 2070년에는 생산연령 인구 몇 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한다는 뜻이에요. 전체 인구의 뭐 절반이 다 노인인데 뭐 이제 어떻게 노노 부양도 해야 되고 뭐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1명이 1명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이렇게 줘야 되는 거야? 그럼요. 네. 아. 얘가 자기 가족도 챙겨야지, 애도 나와야지,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르신들부터 챙겨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을 하겠어요, 애를 낳겠어요, 뭐 점점 힘들어지지 이제. 그리고 돈 벌어가지고 엄마 이제 병원비 대야 되는 거죠. 그나마 부모가 재정적으로 독립이 돼 있거나 연금이 있다면 자녀가 자기 알아서 살면 되는 거지만 공무원 연금 받는 사람들이 공무원 연금 받으니까 행복하지만 자녀가 더 행복하잖아요. 부모가 재정적으로 독립이 돼 있으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돼 있다면 결국은 자녀가 자기 소득을 벌어서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부모님이 좀 돌아가셔 주면 한 번 돌아가시면 한 명만 부양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돌아가셔. 맞아요. 그럼 나는 혼자야, 독자야, 독자. 내가 두 명을 부양해야 돼. 결혼을 했더니 배우자도 똑같은 입장이야. 거기도 2명, 우리도 얘도 2명. 뭐 무남동녀. 그럼 만약에 그 집안에 부양할 사람이 4명이네. 그렇죠. 네. 예. 아하. 근데 계속 건강해, 말짱해. 근데 재정적으로 독립이 만약에 안 돼 있다면. 안 돼 있다면. 근데 그러니까. 막 서서히 편찮으시고 그러면. 그렇죠. 건강하시면 다행이야, 또 그나마. 병원비는 안 들어가니까. 근데 만약에 아프기 시작했다. 모든 게 다 보험 처리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아, 그러면 지금 현재 20, 30대 청년들의 삶이 되게 피폐해지겠다. 네. 더 중요한 건 이게 예상이 아니고 이미 정해진 팩트라는 거예요. 왜냐면 2022년 출산율을 늘릴 수 없잖아요. 이미 지나갔잖아. 앞으로의 출산율을 늘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2022년은 지나갔어요. 그죠? 예. 지금 이 0.7명대 가지고는 답이 없어. 정부도 개인연금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요새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조금씩 넘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IRP 뭐 이런 거 좀 들어라 뭐 이렇게 권장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예전부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만들어만 놓고 혜택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으면 혜택은 찔끔찔끔 주면 주는 것 같지도 않아. 세금 혜택도 너무 작고 이러면. 그럼요. 한 번에 팍 줘야지. 그죠? 네, 주려면 왜 우리 직원들한테도 야, 수고했다 그러고 시원하게 싸야. 네. 야, 우리 대표님 좋은 분이다. 이렇게 하지. 그냥 뭐 조금씩 주면 뭐 주는 것 같지도 않고 안 주는 것 같지도 않고 장난치나? 뭐. 그러면 주면서 효과가 없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나라 지금 연금 개혁을 보시면 이제 사적 연금에 대한 지원들 보면 개인적으로 이제 불입할 수 있는 IRP라든가 네. 이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저축 같은 제도, 개인연금보험 이런 제도들이 다 있어요. 그것도 이제 쭉 해오다가 올해부터 납입하는 걸 작년까지는 IRP가 연간 700만 원까지 납입하면 나중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900으로 늘렸어요. 이제 한 번 늘린 거야, 200만 원. 네. 좀 더 해라. 뭐 그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어요. 뭐 찔끔 해준 거지. 뭐 세제 혜택을 더 늘려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연금 탈 때 아까 12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이제 분리과세 해서 조금 더 세율을 완화해주겠다라는 정책을 조금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죠. 받을 때에 대한 혜택은 나중에 주더라도 가입할 때에 대한 혜택을 팍팍 줘야 사람들이 준비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현재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백살을 사는 문제는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절대적 나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의 생존이 걸린 문제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한 65세부터 생각해도 한 35년 어떻게 내가 금융 플랜을 짤 것이냐. 그때는 네. 이제 돈을 제대로 벌지도 못할 네, 텐데.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노후연금으로 좀 이렇게 딱 똑똑하게 뭔가 대비하는 방법을 많이 얘기해 오셨잖아요. 네. 요새는 이제 국민연금의 시대는 가고 네. 이제는 또 다른 연금 준비 1순위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공적인 채널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국가 공적연금을 많이 해라라고 얘기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얘기해 왔어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제도적으로 좋았던 제도는 사실이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느낀 게 뭐냐면 국민연금은 점점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는 시점도 느려지고 내는 것도 더 많이 내야 되고 또 소득 대체율도 떨어지고 있고 사적 연금들, 개인 연금들은 점점 이제 좋은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별로 안 좋았어요. 옛날에는 별로 안 좋았죠. 왜요? 네. 옛날에는 뭐 그냥 뭐 해봐야 금리 연동이니까 금리 떨어지면 별로 안 나오고 괜히 투자해가지고 연금 많이 주겠다 그랬다가 손실 봐가지고 오히려 뭐 수익 날 줄 알았는데 손실만 보고 있고 그런 연금들이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연금들, 나오고 있는 연금들은 좋은 연금. 근데 좋은 연금이 어떤 좋은 연금이냐면 수익률이 되게 높아요. 아, 그래요? 지금은 5%, 6%, 7%까지 나왔어요. 아니, 근데 고정이 아니잖아, 이게. 고정이에요. 확정. 그런데 조건이 있어. 그냥 주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뭐 연금 보험 주려면 보험사는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죠? 그 정도 7%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안 쉽지.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주는 거냐? 지금까지는 고객의 돈을 가지고 이 보험료를 외부에서 운용해서 외부에서 수익이 잘 나면 더 주고 수익이 안 나면 못 주는 구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내부자, 가입자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가입자 중에서 연금 받는 사람에게는 그 수익률을 확정해줘요. 그런데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페널티를 부과하는 거예요. 해지하는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고 그 돈으로 수익을 만들어서 연금을 주는 구조가 돼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너무 자본주의적이면서 그런 구조지만 사실 그 안에서 내가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구조가 나오거든요. 이런 연금들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연금보다 더 좋은 구조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가입 개시 일부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연금이 개시된다 이런 게 어떤 게 있겠네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연금이 그렇지만 매월 꾸준하게 납입을 하고 나서 혹은 일시불로 납입하고 나서 일정 기간 경과한 후에 연금으로 이제 받으면 그렇게 받게 된 연금이 일반적인 개인 연금에 비해서도 높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는 조금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국민연금보다 좋아지는 구간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인 사람들부터 들을 수 있어요? 나이는 뭐 1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 60도, 70도? 60, 70도 가입할 수 있는데 다만 일정한 기간을 이제 거치를 하거나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최소 몇 년인데요? 최소 5년. 최소 5년. 5년 했다가 보통 한 5년, 10년 되겠네. 10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60세에 가입하시면 70세 이후부터 받는 거니까 그렇죠. 나는 60도 청춘이다. 그러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이제 뭐 60인데 할 일도 없고 뭐 당장 있는 거 뺐어야 되고 이러신 분들은 사실상 좀 쉽진 않죠. 지금 현재 내가 앞으로 10년 소득이 있을 거다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네. 가입할 만하다 이런 충분히 것들이. 가입할 만하죠. 이게 그럼 민간 기업들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일반 생명보험사에서. 생명보험사. 네. 이 생명보험사에서 거의 다 나왔겠네요. 하나 나오면 다 따라 나오잖아요. 네, 이제 따라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모방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 4-5개 보험사에서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꼭 국민연금만 믿을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 기금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못 받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개인 스스로 내 생존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때 거기서 같은 돈을 내고 네. 2배 더 받는 연금이 있다? 이게 진짜 있어요? 그게 그래요. 국민연금이 지금 50대는 네. 국민연금 유리해요. 김 대표님은 국민연금 유리해요. 그러니까 대표님 연령에서 비교해 보면 아무리 개인연금이 수익률이 좋아도 국민연금 내는 게 더 유리한 구조가 나와. 저는 얼마 있으면 받으니까. 그렇죠. 40대가 되면 이게 비슷비슷해지고요. 30대가 되면 오히려 개인연금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네. 20대에 가입하게 되면 계산도 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20대 가입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이 나중에 연금 50만 원 받으면 사적연금 가입한 사람은 100만 원 받더라고요. 똑같은 돈을 내고. 물론 국민연금이 더 좋은 제도가 있긴 하지만 국민연금 지금 제가 계산한 것보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돈을 내고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개인 스스로가 좀 찾아다니면서 무엇이 현명한 대책인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 국민연금 얼마씩 내세요? 혹시? 현재 우리나라는 네. 월 소득이 553만 원 이상인 사람은 네. 49만 7,700원을 내요. 다 똑같아요? 맥스예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49만 7,700원 내고. 그 건강보험료처럼 구간이 딱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건강보험료는 훨씬 구간이 높죠. 건강보험료는 최고로 내는 사람들이 뭐 한 4,500만 원까지 내니까. 한 달에. 한 달에. 네. 얼마 전 보니까 김구라 씨가 440만 원 낸다고. 그죠? 근데 국민연금은 원래 소득 있는 사람들 더 걷어야 돼. 그죠? 9% 내는 거니까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들은 900만 원씩 내야 돼요, 원래. 한 달에. 근데 그거는 막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뭐 이상 벌더라도 한 달에 49만 7,700원이 맥스고 모든 국민이. 근데 맥스가 49만 7천 그렇죠. 원이야. 뭐 내가 100만 원 번다 그러면 9만 원 내는 거죠. 그럼 이 49만 7천 원 버는 사람들은 꾸준히 낸 사람들은 나중에 얼마를 받는 거예요? 64세 때? 국민연금 예상 연금 수령액을 보면 이 가장 높은 구간을 낸 사람들이 네. 수익비가 1.7배 정도 나와요. 1.7배. 그러니까 연금액을 보면 49만 7,700원씩 낸 사람들이 얼마 받더라? 한 42만 원 정도 받아요. 42만 원. 그러면 내가 49만 7,700원씩을 쭉 10년을 내고 42만 원씩 평생 받으면 내가 한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했을 때 낸 돈의 1.7배를 받는 구조가 수익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가성비 더 좋아지죠. 국민연금은. 그래서 한 달에 뭐 10만 원밖에 안 낸 사람들은 가성비가 뭐 4배, 5배, 많은 구간은 10배까지 나와요. 저소득층에게는 더 유리하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좋네요. 그러니까 좋다니까요. 국민연금 지금 받으실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나중에 문제네. 이게 이제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오고 나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지금 9%인데 이걸 12에서 13%까지 올린다고 하고 지금 재정 추계대로 보면은 앞으로는 이게 35%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내가 100만 원 받으면 35만 원이 국민연금 내야 돼요.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지 사실. 근데 그렇게 안 내면 기금이 고갈되니까. 인구 절벽 시대인 만큼 이제 또 연금 전략을 좀 잘 짜야 되잖아요. 새롭게 짜기도 하고. 아까 이제 힌트 주신 것처럼 네. 개인연금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알아봐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나이대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는 좀 이렇게 연금 이렇게 똑똑히 활용해봐라. 네. 이렇게 대비해라. 네.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40대, 50대들은 이제 연금 개시가 한 10년, 20년 앞으로 남으신 남았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
뭐 공적 연금도 혜택을 약간 받고 있는 거니까 사적 연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연금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렇게 40, 50대가 사적 연금을 많이 가입하는 것이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무슨 사적 연금 팔러 나오나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연금을 많이 가입하는 것이 국가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연금도 늘어나는 것이고 네. 뭐 부동산 값이 앞으로 많이 뛴다면 뭐 부동산 가격이 어쩔 수 없이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 벌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앞으로 그런 것들이 큰 차이가 없다면 네. 이제는 우리가 연금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많이 모아서 많이 쓰고 가는 것 이것이 사회경제적으로 굉장히 도움된다. 예, 그래서 국가도 이런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개인도 이런 부분의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서 뭐 연금 계좌라든가 IRP라든가 개인 연금 보험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2030이 찾아오면 저는 돌려보내요. 왜? 2030이 연금 가입하겠다고 하면 돌려보내요. 가입하지 말아요? 네. 30대가? 뭐 20대, 30대 초반이신 왜, 분들 왜요? 응? 연금하지 말고 개인연금 하지 말고? 연금하지 말고 네. 한 달에 30만 원 연금할 돈 있으면 네. 그 돈 가지고 공부해라. 너의 몸값에 투자해라. 라고 얘기해요. 이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개인이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금융자산도 필요하고 부동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결국은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실력이거든요. 그렇죠. 나의 실력. 이 편집하는 친구들은 편집만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편집만 하면 평생 편집만 해야 돼요. 편집을 처음에 시작했지만 기획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뭐 좀 컨텐츠도 써보고 이런 종합적인 능력을 있어야 내가 나중에 회사를 운영할 수 있고 회사가 더 커지는 거잖아. 우리 젊은이들이 개인적인 역량을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뒤처져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워렌 버핏 아시죠?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작년에 그 주주총회에서 젊은 여자가 물어봤어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에 관련해 가지고 화폐 가치 하락을 막으려면 물가 상승을 따라가려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어. Invest in yourself. 너 자신에 투자해라. 네 몸값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가치가 올라가면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너는 그 이상의 소득을 벌게 된다. 내 주식 가지고 맨날 앉아가지고 클릭하고 ETF 이런 거 하면서 어떻게 하면 수익 더 낼까? 아니면 코인 해가지고 한번 대박 놀릴까?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돈이 벌릴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아까운 내 젊은 시간이 날아가는 거잖아. 10년, 20년 뒤에 돈을 벌지 안 벌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내 기술을 가지고 몸값이 필요한 시대에 그게 없다면 나는 평생 알바해야 돼. 연금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평생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을 좀 하셔라. 평생 소득. 연금보다 더 중요한 건 평생 소득이에요. 사실 우리 연금에 대해서 다들 기사가 뜰 때마다 다들 되게 불안해 하면서도 사실 연금이라는 건 한 번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빠르게 막 꼈다 뺐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죠? 네. 한 번 딱 시작하면은 또 계속 가야 되고. 근데 사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같이 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연금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야 국가도 방향을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국민들이 아무 관심 없으면 국가는 그냥 편한 대로 해버려요. 자,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면서 꼽은 경제 원포인트는 바로 평생 소득입니다. 작지만 평생 소득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해서 이제 벽세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이제 더 이상 고민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되네요. 행동하셔야죠. 행동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MKY에서 배워야지. 네. 네. 행동하십시오. 예. 자, 다음 시간에도 쉽게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20분 경제과의 시간으로 돌아오겠고요. 오늘 이제 이영희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